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사건인데 저희가 며칠째 계속 파고 있는데 속보도 계속 나오고 의혹도 계속 나와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속보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그제 전청조 씨가 체포가 됐었죠. 네. 그리고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사기 피해 규모도 좀 나왔어요. 네, 지금 피해자는 한 15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피해도 상당히 좀 크죠. 19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이게 피해액이 19억 정도면은 단순 형법상의 사기가 아니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이 법률상의 그 사기는 이제 그 5억 이상일 때는 특별하게 더 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5억 이상은 예.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50억이 넘어가면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19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단순한 형법상의 사기 정도가 아니라 이 특경법이 적용되는 좀 엄중한 사기의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 그 피해자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피해액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떤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이슈를 전청조 남현희 씨가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좀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슈가 굉장히 커졌지만 생각해 보면 결혼 발표 나왔을 때가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짧은 시간에 수사를 한 거니까 이 피해 규모나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경찰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고소나 고발이 된 그런 이렇게 드러난 피해자 정도나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고소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그에 따라서 피해액의 규모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 쪽에서도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현재까지 나온 피해 금액 19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5억 넘어가면 이제 가중처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전청조 씨 혼자서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현희 씨에 대한 책임론 더 나가서 공범 의혹까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남현희 씨 펜싱 학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JTBC 뉴스룸 보도를 보면 전 씨가 매너리라는 또 다른 펜싱 학원을 운영을 했고 남 씨도 이 전 씨가 매너를 통해서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장면이 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뽑아야 되는 주변에 선생님들도 없었고 관계되어 있는 매너 선생님들을 투입해 주셨고 매너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현희 씨 펜싱 학원 안에 또 다른 고급 레슨 프로그램으로 매너리라는 게 운영이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의 주장은 남 씨가 전 씨가 운영하는 매너에 등록하라고 권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남 씨 펜싱 학원과 전 씨가 대표다라고 주장하는 매너의 펜싱 학원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예. 어쨌건 학부모들에 의하면 남 씨가 고급 레슨을 받으라고 하면서 매너에 등록할 것을 이제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남현희 씨가 있는 펜싱 학원보다 이 매너의 수강료가 더 비쌌다라는 거고요. 이 수강료를 이게 전 씨가 아닌 남 씨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 비싼 그러면 남현희 씨의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인데 매너에서 수강료는 이제 200만 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더 고급 레슨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가능성. 네, 그런데 어쨌건 수업은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에서 받고 그다음에 수업도 남현희 씨에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강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남현희 씨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전 씨가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 거죠. 멘탈 코치를 붙여가지고 뭐 몇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권유한다던가 아니면 해외 대회에 출전해야 된다니까 그 명목으로 뭐 준비금에 수천만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권유를 한 부분이라 아마 이 두 가지 좀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돈을 이제 주거나 이제 이 사기에 이제 당한 그런 피해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계좌 명의가 남현희 씨 계좌였다는 건 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아마 이제 전청조 씨는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사기죄로 이제 복역도 했었고 예. 아마 신용거래가 은행의 이제 일반적인 신용거래나 신용거래 뭐 통장 개설이 아마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통장 개설을 뭐 새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아. 이미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썼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현희 씨는 최소한 전청조 씨가 펜싱 관련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매널 펜싱 학원이라는 걸 새롭게 차리고 그쪽으로 돈을 입금해라. 그리고 돈을 막상 받은 걸 보니까 남현희 씨 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뭐 통장이 도용당한 거 외에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이 부분에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실 펜싱 학원에서 이 뭐 매널 학원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어떤 돈을 입금하게 한 부분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 전청조 씨와 어떤 그 공모 관계 있다라고 볼 만한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어떤 그 수익 관련해서 일단은 함께 나눴다라고 볼만 하고요. 예. 이런 부분도 아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조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뭐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현금을 줬다면 예.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과연 했는지 안 했다면 이거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적으로 속았다는 주장이지만 어쨌든 이 펜싱 학원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그 전 씨가 벤츠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그 차량이 이제 남현희 씨 명의로 돼 있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온 거죠. 네, 저 벤츠가 원래는 이제 남현희 씨가 이혼 전에 그 전 남편과 함께 저 차를 출고 받았다. 근데 뭐 저 벤츠가 뭐 S 클래스의 벤츠인데 그 엠블럼을 개조해서 상호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등급이 높은 것으로 개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전청조 씨에게 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청조 씨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엠블럼을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뭐 단독으로 한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청조가 탄 벤츠 명의가 이미 남현희 씨가 사용하고 있었던 차량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두 사람의 어떤 경제적 수익에 대한 어떤 뭐 일명 뭐 속칭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지를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정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전 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또 한 언론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인터뷰라고 할까요? 뭐 말을 했더라고요. 남 씨에 대해서 터질 의혹이 많을 것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전 씨 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전 씨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남현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서 마치 뭔가 알고 있었고 같이 공모한 것처럼 이제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뉘앙스와 의혹을 계속 이제 제기를 하느냐. 기본적인 목표는 일단 책임에 대한 분산의 이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핵심은 투자, 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남 씨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밝혀야 되고 그렇다면 가능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이제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텐데요. 예. 사실은 그럴 가능성 관련해서는 이 전 씨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설득력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말하면. 오히려 남현희 씨 측에는 오히려 자기가 몰랐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면 완전히 의도적으로 서로 공모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했을 어떤 증거는 굉장히 좀 적을 수 있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완전 공모 아니면 아예 남현희 씨도 속은 그런 피해자의 한 명인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라면 도대체 우리가 이 공모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완전하게 의도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도 암묵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던가 그런 것들 재산을 좀 증식시키는 어떤 행위를 같이 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법률적으로 공모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같이 함께 살펴보아야 무슨 행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공모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뭐 아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암묵적으로 범죄 실행행위에 가담한다는 의사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예. 특히 사기죄 관련해서 공동 공모라는 것은 기망행위, 상대방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지 그 구체적 기망행위를 몰라도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이고 뭔가 중간 이후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공모는 생각보다 조금 이 판단의 범위가 넓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남 씨는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빨리 내가 대질 조사도 받아야 되겠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그 전청조 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